우리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픈 몸으로 아픈 상황인데 원래 술집에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맛있는 집 뷔페집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끔은 가야 되나요? 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 계시나요? 예. 예, 대대ኛ 병원에서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암 면역 치료라는 제목으로 최현철 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곳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상 악화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이 되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윤철 과장님을 통하여 건강 강의를 듣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과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건강 기별이 완치의 길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치료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큰 박수로 서민철 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따라 산말리 제2편 항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항암 면역 치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혈액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공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혈액. 정상 성인의 혈액량은 약 4에서 6리터, 체중의 한 6에서 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혈액의 그 주된 기능은 역시 산소 및 영양분, 그다음 이제 노폐물 있죠, 노폐물, 그다음에 호르몬 운반 작용이 있고 적정 체온 유지 작용. 사람의 그 체온은 그 36도에서 37도까지가 정상인데 이런 그 사람이 그 환경의 변화, 물론 극심한 환경이 변화가 오면 그렇지 못하지만은 보통의 그 환경 변화에서 적정 체온, 정상 체온 36도에서 37도까지의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은 그 몸속에 혈액이 피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이제 방어 및 식균 작용,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방어 및 식균 작용이 있고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흐르면 안 되죠. 그래서 피를 응고시켜서 혈액 손실을 방지해주는 그런 그 혈액 응고 작용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혈액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혈구가 45%, 혈장이 55%가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혈구는 그 피 속의 그 건조기 성분이 되겠고, 혈장은 그 피 속에 있는 국물 성분이 되겠습니다. 혈구는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은 이제 주로 이제 물이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물 속에 녹아 있는 단백질, 알부민이나 뭐 글로불린, 혈액 응고 인자 등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질단백,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그 피 속에 있는 물에 녹아 있어서 혈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혈구를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한 빨간 적색 세포가 되겠습니다. 혈액 속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어
혈액이 붉게 보이는 원인이 적혈구 때문에 그렇죠.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비장에서 파괴됩니다. 평균 수명은 약 120일. 가장 주된 기능은 그 산소. 우리 몸의 그 에너지 소모할 때 꼭 필요한 산소. 이 산소를 운반. 적혈구 속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적혈구 속에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고 철을 함유한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적혈구는 주된 그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적혈구가 약 15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합니다. 이렇게 효율이 좋은 산소 운반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인류가 현대의학 문명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이런 적혈구를 인위적으로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효율적이죠. 그 조그만 눈에도 안 보이는 적혈구가 약 15개의 그 산소 분자를 결합해서 15개의 산소 분자를 우리 몸속에 운반을 해주는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적혈구 모습인데 원반 모양의 붉은색이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아무도 핵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고, 이것이 붉기 때문에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소판인데요. 불규칙하고 작은 형태이며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골수의 그 거액 세포에서 생성되어 우리 이제 음식할 때 그 수제비 있죠. 수제비 할 때 어떻습니까? 거대한 그 밀가루 덩어리에서 그걸 떼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되죠? 수제비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골수의 그 거액 세포에서 수제비가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것이 그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혈액 내에 분산되어 있고 평균 수명은 약 7에서 11일. 일반 성인은 하루에 혈소판을 체중 1kg당 약 25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혈소판의 모양인데요. 모양이 좀 일정치가 않죠.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고 이런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백혈구. 우리 몸 속에는 그 군인이죠. 외부에 그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과 싸워서 없애는 그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 백혈구는 크게 과립구와 무립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포질 속에 알갱이가 있는 세포는 과립구, 세포질에 알갱이가 없는 세포는 무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에는 호중구, 제일 인원수가 많죠. 가장 그 개수가 많은 것이 호중구.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치면 이제 군인 중에서 가장 그 인원수가 많은 병과가 무슨 병과죠? 보병. 네, 보병. 네. 그래서 호중구는 그 군대 그 보병에 해당되는 가장 그 개수가 많은 그런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호상구, 호영구, 그다음에 무립구에는 이제 림프구, 암하고 싸우는 림프구죠. 그다음에 이제 단핵구 등이 백혈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혈구 종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림프구, 암세포와 싸우는 림프구. 보니까 아주 조그만 게 좀 힘 좀 써 보이죠? 힘께나 써 보이죠? 생긴 것이. 그다음에 그 옆에가 단핵구, 그 옆에가 호상구,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영구,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호중구. 가장 그 개수가 많은 군인으로 치면 그 보병에 해당되는 것이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림프구의 구성은 크게 세 종류인데요. B림프구, B세포, 그 다음에 T림프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NK림프구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T림프구, T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암하고 싸우는 그 두 가지 세포가
T세포, T림프구와 NK림프구, NK세포가 암세포가 싸우는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맨 왼쪽이 적혈구, 가운데 낀 것이 혈소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하얀 것이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혈관 속에 둥둥 떠 다니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환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 그 강의의 주 본론이 될 수 있는 그 면역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내부 방어기전, 군대 조직이죠. 이것을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 안에서 마치 경찰같이 순찰을 하다가 이상이 있는 이상한 것을 찾아내면은 제거함으로써 암의 발생을 억제해주는, 암과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NK세포와 T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면역치료의 역사 192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00년이 넘는 그런 면역치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암치료가 가능하리라는 그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1960년 클라인과 소조된 이 두 사람이 지실험을 통해서 공급자로부터 얻은 림프구가 수혜자에게 항암 면역력을 제공함을 발견하였습니다. 1987년 그 로젠버그는 암 환자에서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995년 일본의 그 타카야마와 세네카 이 두 분이 그 근시적 수술을 받은 150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림프구를 이용한 그 치료와 그 암 재발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그 면역 치료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면역 치료의 종류 크게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면역 세포 치료. 이문세 LC, 녹십자에서 나오는 이문세 LC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면역 세포 치료, 그다음에 항체 면역 치료, 니투산,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 투여하는 그 허셉틴, 이런 것이 항체 면역 치료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암 백신, 일명 수지상 세포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카티 세포 치료. 이게 5가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세포 치료. 이문세 LC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환자의 그 말초 혈액에서 환자의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서 이 암하고 싸우는 림프구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항 CD3와 IL2 이런 그 이런 면역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이 환자의 림프구를 2주 동안 배양합니다. 2주 동안 배양을 하면은 그 결과 이것이 아주 증식하면서 아주 크게 활성화되는데요. 면역세포 치료제의 주 세포군은 뭐 활성화 T 림프구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CIK 세포 등이 있습니다. 특히 CIK 세포의 경우는 항암 효과가 활성화 T 림프구보다 강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배양하면서 그 피를 힘을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기 때문에 자기 거를 맞은 거니까 2주 후에
큰 부작용이 없고 뭐 열이 나는 그런 부작용 말고는 큰 부작용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면역세포 치료의 그 원리가 되겠는데 그 밑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로부터 혈액을 약 30ml 채혈해가지고 세포배양센터로 옮겨서 배양 작업을 합니다. 배양계 시 2주 후에 림프구와 NK 세포의 수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약 10억에서 45억개까지 증가하여 충분히 암과 싸울 수 있는 레벨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생리식염수기에 부유시켜서 링겔 주사에 의해서 환자 자신의 그 몸속에 되돌리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림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런 면역세포 치료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문세 애쉬가 있겠습니다. 암세포하고 싸우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죠. 세포 독성 T 림프구하고 NK 세포. 이것이 이제 암하고 싸우는데 이 그림도 NK 세포가 암세포 가서 이제 싸우는 것이고 이것도 그 NK 세포가 암세포에 가서 구멍을 뚫고 이제 암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항체 면역 치료. 적절한 그 항원 선택과 항원의 암세포의 농도가 중요하고 항원의 농도가 많을수록 암세포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림프종에 표현된 CD20에 대한 항체 리투상과 유방암 헐투 NEU 수용체에 대한 항체 허세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맨 왼쪽에 그 헐투 유전자 정상 유방암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전자, 사람 몸 속에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유전자가 필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그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겠죠. 휴대폰, 그다음에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뭐 샤워할 때 뭐 샴푸나 수건 이런 제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불편 없이 할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야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사람의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그런 그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그 제품들, 그 제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죠. 이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유전자가 없으면 우리 몸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제품이 없으면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헐투 유전자가 나오는데 헐투 유전자는 헐투 수용체를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그 헐투 수용체가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그 밑에 그 유방암 세포가 보이죠? 가운데 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그란 그 유방암 세포를 빙 둘러싸고 있는 보재기 색깔이 약간 분홍색인가요? 예. 분홍색의 그 세포막에 보시면 그 무슨 조그만 고래 같은 것이 있죠? 네 마리. 예. 그 고래가 바로 그 헐투 수용체라는 그런 세포막에 있는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헐투 수용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바로 그 헐투 유전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헐투 유전자에 의해서 그 헐투 수용체, 세포막, 유방암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헐투라고 하는 그 파란색 고래 같은 모양의 그 구조물, 수용체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수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체하고 핵 사이에 보시면 Y자 모양의 그 흰색 줄이 보이시죠? 예. 네, 그것이 그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그 무슨 띨따란 막대기 같은 게 있죠. 예. 예, 그것은 그 옆에 있는 그 유방 암세포가 자기 옆에 있는 암세포에 막대기가 이렇게 뭘 건드립니까? 그 헐트 수용체를 건드리면은 이 헐트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핵까지 가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유방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하죠. 예, 그렇고 그 가운데는 헐트 유전자가 도론변이가 생겨가지고 헐트 유전자가 관련된 헐트 유전자가 너무 많이 생긴 그 헐트 유전자가 아까 제가 무엇을 만드는 설계도라겠죠? 헐트 유전자가 헐트 수용체를 만드는 설계도죠. 그래서 설계도가 많으니까 보니까 그 가운데 유방암세포의 그 세포막에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암세포만. 예, 헐트 수용체가 많이 생겼죠. 파란색 고래 같이 생긴 거. 그러면서 그 핵까지 가는 신호 전달 세계가 많아졌죠. 이러면서 옆에 있는 그 암세포가 역시 그 짝대기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그 암세포의 헐트 수용체를 딱 건드리면은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막 핵까지 가는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뭐가 빨리 성장합니까? 암세포가 막 증식하고 막 성장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허세틴을 투여하면 허세틴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보시면 그 헐트 수용체 두 마리하고 딱 결합을 딱 하죠. 허세틴이 그 헐트 수용체 두 마리하고 딱 결합을 하면은 그 옆에는 암세포가 막대기로 이렇게 그 유방암세포 옆에는 유방암세포에게 건드려도 타치가 안 돼요. 타치가 안 돼가지고 신호 전달이 억제가 돼가지고 예, 유방암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헐트 수용체 양성인 그 유방암 환자분이 대학병원 가서 그 허세틴 주사를 맞으면은 그 유방암 증식이 억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유방암이 억제가 됩니다. 이런 그 허세틴의 그 항체 면역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되겠는데요. 암세포의 그 PD-L1이 T세포와 결합을 해가지고 T세포의 작동을 중지합니다.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들어가면은 T세포의 그 PD-L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T세포의 공격력을 유지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암세포가 있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T 면역세포, T 면역세포가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죽이려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죠. 근데 이 암세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 현대의학이 암을 잘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암세포가 멍청한 암세포가 아니고 어떤 암세포예요? 엄청나게 영리한 암세포예요. 그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T 림프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 보시면 PD-L1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이게 뇌물이죠. 이런 뇌물을 만들어 가지고 T 면역세포의 그 입속에다가 싹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니까 암세포로부터 그 뇌물을 받아먹은 이 T 면역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고. 가만히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요. T세포의 주된 기능은 뭡니까? 암을 잡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게 주된 기능인데 뇌물을 받아먹고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키트루다를 투여하면 키트루다가 먼저 그 T 면역세포의 그 주둥아리에 먼저 딱 먼저 딱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자기가 살려고 이제 뇌물을 바치려고 딱 보니까 T세포가 어떤 몸이에요? 이미 인자가 생긴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뇌물을 바치지 못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T 면역세포가 뇌물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 T 면역세포가 뭐가 납니까? 막 썽이 나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그림이 되죠. 이런 그 치료 원리가 바로 그 키트보다 면역 항암제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 맞춤형 암 백신. 이런 T림프가 어디 쫓아갑니까? 여기 보시면 환자의 그 신장에 숨어있는 암세포까지 가가지고 암세포를 찾아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치료 원리가 바로 그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일명 그 수지상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티 세포 치료가 되게 되는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환자의 그 T 림프를 분리하여 T 세포 속에 칼을 만드는 유전자를 주입하여 T 세포막에 칼을 만든 다음에 이 T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한 뒤에 환자의 몸속에 투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말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좀 쉽습니다. 환자의 몸속으로부터 투여된 카티 림프구가 환자의 암세포로 가서 암세포의 항원과 결합한 다음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가 암세포의 항원, 암세포가 갖고 있는 급소죠. 급소에 딱 가가지고 항원 항체가 딱 결합을 하면 암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가지고 무엇을 추출합니까? T 림프구.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그 빨간색 4개의 빨간색 세포가 보이죠? T셀, T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T세포에다가 무엇을 주입하려면 그 위에 유전자, 꼬불꼬불한 거 있죠? 유전자를 주입하는데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면은 그 환자를 암세포를 만나가지고 암세포에게 딱 수갑을 딱 채우는 그 수갑을 만드는 유전자. 아까 제가 유전자가 뭐라 그랬죠? 제품을 만드는 설계도죠. 그래서 이 수갑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인 이 수갑 유전자를 그 T 림프구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T 림프구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암세포에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암세포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T 림프구를 만나면은 이 T 림프구한테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T 림프구가 오면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이 T 림프구가 무엇을 딱 갖게 돼요? 유전자를 딱 주입해가지고 유전자에 의해서 암세포를 만나서 암세포에 딱 체포할 수 있는 그 수갑을 딱 장착하고 있으면은 암세포 만들면은 암세포를 만나서 그냥 암세포하고 암세포의 수갑을 딱 채우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그 빨간 그 T 림프구에 그 세포막에 Y자 모양이 보이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수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갑을 만들어진 T 림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원에 그 파란 그 암세포를 만나가지고 암세포에다 무엇을 다 채웁니까? 수갑을 딱 채우면은 암세포는 이 T 림프구한테 걸려서 수갑을 딱 채우면은 이 암세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갑을 장착한 그 T 세포, 이것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카티 셀이라는데 이 카티 세포를 막 증식해가지고 이 증식한 걸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카티 세포가
몸속에 가가지고 암세포를 만나서 암세포에다 뭘 딱 채워요? 수갑을 딱 채우면 그 암세포의 생명은 이제 끝난 목숨이 되는 거죠. 이런 치료 원리가 카티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이걸 치료가 되는데요. 근데 이 약값이 약은 좋은데 이 약이 굉장히 비싸요. 한 수억 대 되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만드는데 수억 한 번 주사 맞는데 수억 하는 그 돈을 내고 치료받은 대한민국의 환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예, 보험 혜택을 줘가지고 와. 예, 급성 림프구 백혈병 환자가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사람에게 투여는 안 되고 이제 쥐를 이용한 그 동물에게 투여되는 건데요. 나노 입자 NK 세포가 되겠습니다. 차의대 연구팀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NK 세포 속에 암세포 항원 인식 유전자를 주입해서 NK 세포가 암세포의 구멍을 내는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면역 치료제 제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항암을 뛰는 그 자성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NK 세포 속에 유전자를 주입해 NK 세포 표면에 암항을 인식 단백질을 생기게 하고 유방암에 걸린 쥐의 나노 입자 NK 주입으로 종양 억제 능력 4배 향상시켰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동물 실험에만 이용이 되고 아직 사람에게 임상에는 아직 아직 쓸 수는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좋은데요.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A번에 그 이제 까만 구슬 같은 쇠구슬 같은 그런 게 있죠. 그것이 그 아연 철 삼합을 자성 나노 입자. 예. 아연 철 그 나노 입자인데요. 나노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 NK 세포도 암세포를 잘 잡아서 죽이려면 NK 세포도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아까 T 림프구도 무엇을 딱 만들어주니까 암세포를 잘 잡았죠? 뭐죠? 두 글자. 수갑. 예. T 림프구도 수갑을 만들어주면 잘 암을 잡듯이 NK 세포도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림프구죠. 복습합시다. 암세포를 죽이는 2대 세포가 두 가지 세포가 뭐죠? T 세포하고 NK 세포죠. 그래서 NK든 T 세포든 수갑을 딱 잘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딱 주입해서 수갑을 만들어주면은 그 NK나 그 T 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암세포에다 딱 수갑을 채우면은 그 암세포는 끝난 목숨이죠.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NK 세포 속으로 유전자를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치료 원리인데, 근데 이거 나노 입자를 그냥 NK 세포에다 투입을 하려면은 NK 세포가 어떤 세포예요? 전투 본능이 있는 세포죠. 그래서 이 나노 입자를 까만 나노 입자를 그냥 집어넣었다가는 NK 세포가 이 나노 입자를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냥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나노 입자에다가 무엇을 입혀야 되냐면 그 갑옷을 입혀야 됩니다. 첫 번째 갑옷이 중간에 그 카페 익산층, 예, 첫 번째 맨 왼쪽에 올레아민 갑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키네 익산 층이라는 그 두 번째 갑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폴리도파민 이런 3중 갑옷을 세 벌 입혀야 된다.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양이온성 고분장증을 코팅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비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유전자, 수갑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그 빨간 팔자 모양의 유전자, 거기 보시면 그 의학용으로
EGFR 카 플라스미드 DNA 유전자, 이 유전자를 딱 입혀가지고 NK세포에 집어넣으면 NK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들어간 다음에 이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수갑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NK세포 그 세포막에 파란색 수갑이 만들어졌죠. 작아서 안 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내? G. 예, 바람제 투입해가지고 G에다가 유방암을 만들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유방암을 유발시키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그 G 몸에다가 이렇게 수갑이 장착된 NK세포를 딱 투입하니까 이 NK세포가 G 속에는 유방암 세포를 찾아서 이 유방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힘을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 주님의 그런 봉사를 하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